나이를 먹는다는 건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자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하면 좋을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시간만큼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함께 자라나죠. 하지만 간혹 우리의 행동은 그 나이만큼 성숙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때 친구들과 모여 수다 떨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그저 수다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습은 단순한 수다가 아닌 험담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젊음이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나이에 맞는 품격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매력은 젊음의 과시가 세월이 주는 원숙함에서 나오지 않나요? 현대 사회는 젊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TV를 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젊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를 감추는 것이 아닌 나이가 주는 특별한 매력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이 들기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가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 행동들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 듦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만큼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성숙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젊은 시절의 습관이 깊이 박혀 있어 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출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행동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는 그저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피하면 좋을 5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길 희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과도한 젊음 과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젊고 싶어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과도한 젊음 과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모습은 더욱 불편해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중반의 어떤 분이 20대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그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멋과 품격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이나 말투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대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40대의 세련된 정장 차림이 주는 분위기는 20대의 캐주얼한 옷차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요? 젊음을 과시하려는 행동은 종종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붙잡으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나이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닌 나이가 주는 특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부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보다
자신의 나이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춘 모습이 더욱 멋있어 보이는 법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건강관리, 그리고 취미생활은 자연스러운 활력을 가져다 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젊음 과시는 종종 세대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젊은 세대의 문화를 따라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죠. 각자의 나이대가 가진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의미 있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젊어 보이려 노력하기보다는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원숭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더욱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나이를 감추려 하지 말고 나이가 주는 특별한 매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젊음, 과시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매력을 가리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나이에 맞는 적절한 스타일과 태도를 갖추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 불필요한 험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험담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험담은 단순한 수다가 아닌 악의적인 뒷담화로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 말이야 라고 시작해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대화의 소재로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쟁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험담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수다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성숙도와 품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구나 요즘은 SNS와 메신저의 발달로 험담이 더욱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카톡방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은 더욱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험담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낫다고 느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또는 단순히 대화, 주제가 없어서 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직장이나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후배나 부하 직원들은 당신을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험담이 일상이 된 조직에서 어떻게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험담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비난 대신 이해와 배려를, 뒷담화 대신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갖춰야 할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돈 자랑과 인색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모은 돈, 투자로 얻은 수익, 혹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까지. 하지만 이런 재력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이 들수록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특히 돈 자랑은 참 민망한 행동입니다. 내가 최근에 산 차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 학기에 이번에 산 명품 가방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때로는 당신을 속물처럼 여길 수도 있죠. 부자든 가난하든 돈에 대한 품위는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조용히 감추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법입니다. 반대로 지나친 인색함 역시 문제가 됩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나 해? 이런 건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말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시나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종종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 혹시나 부족할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 우리의 품격을 깎아내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지혜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과 함께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나친 돈 자랑은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과도한 인색함은 그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닌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죠.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이제 네 번째 주제인 과도한 간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과도한 간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나쳐 과도한 간섭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젊은 직장 후배들에 대한 간섭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우리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시대가 변했고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의 장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의 업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잘 아는 분야도 많죠. IT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후배들은 선배를 불편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특히 결혼한 자녀에 대한 간섭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생활,
육아 방식, 경제적인 결정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닌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 또한 그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고지식한 고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고지식한 고집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원칙이 아닌 편협함이 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나친 고집은 우리를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내가 늘 하던 방식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익숙함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하거나 키오스크 주문을 피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불신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얻는 편리함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고지식한 고집은 종종 세대 간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들은 점점 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들, 그것이 정말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기존의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집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현명해진다는 뜻이지 더 완고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도구가 아닌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지혜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추잡해 보이는 5가지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젊음 과시입니다. 무리하게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을 갖추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험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대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돈 자랑과 인색함입니다. 재력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은 나이 들수록 보기 좋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간섭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식한 고집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나이 듦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5가지 행동들을 주의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품격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5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